네, 계속해서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매너연구소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라고 발표했던 트럼프 대통령 그 한마디에 어제 하루 유가와 증시가 모두 크게 출렁였는데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때도 출구 전략을 찾을 것이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전쟁 중단,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상황이 사실 미국이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원했던 그런 방향으로 잘 가지 않고 있다. 예. 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보좌관과 군 장성들도요. 이제는 조금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대통령의 조언을 했다는 말들이 또 있고요. 보도도 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는 아니지만 예. 아마 다음 주 이후에 어떤 시점이든지 전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될 시 대이란 군사작전이 종료될 것이다. 이게 백악관에서 밝힌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이란 주장과 무관하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란과 어떤 합의를 이제 그만하자 휴전이나 종전 합의를 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과의 어떤 종전이나 휴전 합의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우리가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중단할 명분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고 전쟁을 중단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이란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예, 거기에 발맞춰서 이란도 그냥 조용히 주변국 공격을 중단하고 말은 없지만 그냥 휴전으로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란이 여기에서 쭉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중단하지 않겠다. 휴전 합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상황은 또 나빠질 수도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 중에 이란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이란이 여전히 충분한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몇 주간은 전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 종전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먼저 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조금은 조급해 보이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국제법상의 전쟁법에서는 전쟁을 종식한다는 것은 휴전 내지 종전을 의미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국제법상의 전쟁법에는 이 전쟁 종식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무력 사용을 중단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호 관계를 증진하는 등의 그런 평화적 대화와 협력에 대한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일방적인 미국의 전쟁 승리를 선언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건 지금 현행 국제법상에서도 이건 실질적인 전쟁 종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러한 군사작전에 대한 좀 부담감 그리고 전쟁이 다소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지속 능력인데 지금 미국도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데 이란에 대한 발사 시설이라든가 또는 각종 무기 시설 또는 저장 시설이나 생산 시설 등 미국의 지금 주장에 의하면 한 80에서 90% 이란 내에 있는 군사 시설을 타격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 지속 능력에 있어서 이란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일방적인 또 미국의 주장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란에 비축돼 있는 무기나 미사일 등은 정확하게 지금 추정만 할 뿐이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란에
전쟁 지속 능력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곧 끝날 거란 말에 이란 측은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 이번 주에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굉장히 양측에서 공격 수위를 높일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는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이란 외무장관도 미 공습에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남은 상황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 남은 상황은 사실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얘기한 이후에 나온 발언들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후에 전쟁을 중단한다면 미국으로서는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최대한 타격을 하려고 하겠죠. 예. 또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대응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서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마지막 두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자산을 지금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얘기인데 예. 미국의 지금 목표는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제 남은 목표는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란 내에 있는 방산 업체, 예, 그러니까 아예 방위 산업 자체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심대한 타격을 입혀서 향후 한 뭐 이런 시일 내에 방위 산업 업체를 다시 재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불능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작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는 하는 것 같고 예. 이란 쪽에서는 거기에 또 대응해서 미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미군 부대 아니면 또 지금 오만이나 하는 페르시아만의 인근에 있는 미 항모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 잠깐 추가로 여쭤드리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제 모즈타파 헌정 작전을 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모즈타파에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헌정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그 동체에 모즈타바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네. 해요. 네. 여기에 마지막 결사항전 의지가 담겨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결사항전 의지와 그리고 최고 지도자 선출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미사일에다가 이름을 적어서 모자타바에게 새로운 최고 지도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인데 예. 지금 모자타바가 최고 지도자 선출 후에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미 일주일 전에 모자타바가 부상을 입었다. 네. 그리고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번도 지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주쯤에 이제 라마단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금식월이 끝나면 모자타바가 어떤 행사, 항상 했던 행사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 사망했을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거 작전으로 사망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네. 부분을 이란이 숨길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렇게 이미 사망을 했는데 예. 제 내피셜은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망을 했는데 지금 최고 지도자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 선출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사망을 했는데 그걸 숨기고 지금 새로 선출했다고 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다음 주에 꼭 한번 공개석상에 나와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만약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네, 성 교수님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네. 다음 주 중에 모즈타바가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성 교수님께서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안에 양측에서 할 수 있는 전력을 다 투입해서 아주 격렬한 그런 전쟁이 좀 펼쳐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란이 전쟁 초기보다 더 강력한 1톤 이상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만 쓰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위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로켓과 미사일을 구분할 때 이제 로켓에 탄두를 실으면 이제 미사일이 됩니다. 예. 이제 탄두 중량을 통해서 이제 강력한 파괴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탄두 안에 어떤 폭약이나 화약을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거든요. 보통 1톤 정도 중량의 탄두라고 하면 TNT 기준의 화약이 한 35kg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한 1톤 중량이라면
지상에 한 100m 반경의 그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다. 초토화될 수 있는. 뭐 그 정도로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란이 튀르키예를 향해서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란이 나토 회원국 이렇게 주변국들을 향해서 계속 공격을 이어가는 것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이란도 원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어떤 국제적 비난 여론 그리고 또는 어떤 그 종전이나 이런 합의에 이르기 위한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부분이다.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불가피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란 주변 국가들도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이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전쟁 상황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주변 국가들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좀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란의 속내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상황으로 세계 곳곳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자 국제사회들이 직접 이제 중재에 나서려는 움직임들을 속속 보이고 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도 전화 통화에서 내가 좀 중재 역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는 어떤 이유, 노리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뭘까요? 일단 뭐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겠죠. 외교력. 예.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중재해서 휴전을 만들어내면 러시아의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이란과 러시아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전통적인 우방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란 쪽에서도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뭐 장기전으로 가면 미국도 힘들지만 이란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에다가 제안을 좀 해달라. 우리가 어떤 이런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쯤에서 휴전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긴 시간 통화를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출구 전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이란 외무차관이 뭐 중국, 러시아, 프랑스,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휴전과 관련해서 이제 연락을 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여기에 특히 러시아와 더불어서 중국이 적극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미국 견제하려는 의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사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자신이 또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아주 싼 값으로 저가로 많이 수입했던 원유를 지금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정상이 계속 어려워지면 중국 역시도 상당히 큰 경제적인 부담이 있고 교육에도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 본인의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네,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죠. 그 중심에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유조선의 호위 작전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에서 처음으로 혼선이 빚어졌는데 미 에너지부 장관이 SNS에 이제 통과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했다라고 밝혔는데 백악관이 이 발표를 뒤집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 에너지 장관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호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미국 정부 당국 내에서도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최근에 뭐 그 전쟁과 관련된 뭐 기사나 그리고 뉴스 그리고 SNS 등에 게시되고 있는 뭐 허위 가짜 이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일종의 여파가 이제 미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혼선을 일으키게 된 또 배경으로 작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일종의 반전 여론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방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전쟁부인데 이제 미 행정 관료들도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안 그래도 전쟁 상황 때문에 세계가 혼란한데 이런 미국 내에서 나오는 공식 발표까지 엇갈리니까 더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징후를 포착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파격했다 뭐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하나의 또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CNN과 워싱턴 포스트지 등 외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근데 그 기뢰 설치정 10척을 격파했다고 하는 것도 일단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은 뭐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에 뭐 유조선에 대한 공격할 시 이란에 대한 더욱 강력한 뭐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뢰를 설치하려면 이제 기뢰 이 설치정이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뢰 설치를 위해서 설치 과정에서도 이제 실시간으로 미군의 정찰 감시 자선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에서는 이란에 뭐 기뢰 설치정 또는 기뢰 설치에 대해서 확실한 좀 경고를 했는데 지금 이란의 또 공식 반응을 보면 기뢰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지금 사실과 상관없이 좀 전략적으로 내뱉는 말들이 있어서 반드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내보내는 국가에 한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하나의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과연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외교전일 수도 있고요. 심리전이죠.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 선박은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유럽이나 아랍 국가들 중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나 아니면 공관을 아니면 외교관들을 내보내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국가는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의 석유 시설은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유가 급등을 우려한 그런 조치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가 급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란의 유전이 불타는 그런 영상이 계속해서 CNN이나 다른 TV를 통해서 보여준다면 전 세계의 어떤 경제 심리가 악화될 것이고 유가 시장이 또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이것은 부담스럽고 또 다른 측면을 보시면 환경 문제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이렇게 유전을 공격하면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잃게 된다는 부분이 또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시설은 모르겠지만 이란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중요한 유전 시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얻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는데 민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경고를 지금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란의 그 정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을 때 미국도 경악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이란 세력의 거점이죠. 레바논을 향해서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한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백린탄의 살상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백린탄은 일단 그 발화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약 30도씨에서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이 백린탄을 사용하게 되면 강력한 화염과 더불어 이제 독성 물질을 또 배출을 하죠. 사실 이 백린탄이 사용하게 된 것은 과거 1,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기구에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백린탄은 사실 군사작전에 있어서 효용성은 좀 낮은데요. 대신 이 백린탄을 사용함으로써 적의 어떤 결사항전의 의지를 저하시키거나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시 끔찍한 충격과 공포에 그러한 일종의 심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백린탄이 사용되는 것 이 자체는 이래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뭐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린탄이 특히나 이제 가장 끔찍한 이유가 인체 이 피부에 닿게 되면 이게 끔찍한 고통 속에 피부 속에 타들어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또 물과 접촉 시에는 오히려 그 화염이 더 커지게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끔찍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 국가들에게 지금 대이란전을 펼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러한 그 공조와 연대의 결속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내포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게다가 이번에 이란이 주거 밀집 지역, 그러니까 마을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백린탄을 사용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이번 전쟁이 화학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뭐 이제 백리탄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 이보다 더 끔찍하고도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전쟁이 조금 더 격화되고 장기화된다면 다양한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함으로써 무기들이 총동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전력 무기들을 공수하고 있는 그런 정황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인데 미국이 한국에 배치됐던 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송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미 국방부에서는 노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그만큼 좀 미국이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미국 백악관과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어제 카타르에 있는 그 미군 시설 중 이제 방공 레이더 기지를 또 이란이 그 드론으로 공격을 한 사실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사실 미군의 중동 내 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나 오만,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들 나라들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병력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보면 방공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전력들이 아마 이동 재배치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한미군 무기 반출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어떤 이런 방어 능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도 있는데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안 생긴다면서도 반대 의견을 냈는데 관철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네. 현실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쩔 수 없다라는 뉘앙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 한반도 상황이 뭐 안정화돼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방공망 미사일 그리고 방공 포대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뭐 결코 뭐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미국이 상당히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예. 우리뿐만 아니고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패트리어트나 사드나 계속해서 지금 차출을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 좀 북한이나 대북 뭐 특이 동향이나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출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자, 무기 얘기 하나만 더 좀 여쭤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유도미사일 천공2를 30여 개 인도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E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면서 한국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의 어떤 위상이랄까요? 이런 게 좀 높아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의 어떤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천궁2라고 하는 이제 중거리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한 바 있는데 요격률 95% 이상을 달성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지금 긴급한 요청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기의 추가 미사일을 또 지원을 해주었는데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뭐 사실상 그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 한국의 방산 기업 그리고 우리 정부에게도 굉장히 고마울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이란 테헤란 도심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란의 강경파의 힘만 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뭐 최고 지도자가 선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요. 계속 그 최고 권력자의 어떤 공백 상태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어떤 권력 투쟁도 좀 그런 양상도 보여줬고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득세하게 되는 세력은 혁명수비대 쪽이나 강경파가 득세를 해왔고, 자,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중동 지역 걸프 국가나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이 또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또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은 지금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해석이 분분해요. 이란에서 아주 영리한 작전이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걸프 국가를 공격한 것은 잘한 작전이다. 그리고 세계 유가 시장에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결국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택이고 효과적인 선택이다.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이란군의 지금 지휘부와 밑에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부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지금 지휘부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주변 국가를 탄도미사일을 특히 아랍 국가들을 그렇게 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보다 탄도미사일을 많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 지휘부와 포대원들 간에 어떤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 그것이 지금 사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노렸던 어떤 작전 중에 하나거든요. 지휘부를 붕괴시키면 군이 제대로 된 군사작전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낳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황을 좀 지켜보면 종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길게 장기전으로 더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